자, 이번 시간에는 DC-DC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력전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의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에서 했던 것이 이제 정류기를 했는데, 정류기는 AC DC 컨버터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AC DC 컨버터, 이게 이제 정류기. 자,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오드 정류기가 있죠. 다이오드 정류기가 있고, 과거에는 이제 사이리스터 정류기가 있었습니다. SCR 정류기라 그래가지고 SCR 정류기, 그다음 다이오드 정류기, 그다음 현장에서 이제 페러 레저넌트 정류기, 철공기능 정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철공기능 정류기나 사이리스터 정류기는 아주 벌키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이 그 고주파 정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주로 다이오드 정류기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이오드 정류기를 기반으로 하는 다이오드 정류기, 또는 이제 다이오드 정류기 플러스 어떤 컨버터, 이런 형태의 구조가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컨버터, 전력 변환 형태로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하게 되는 이제 DC-DC 컨버터가 있습니다. DC에서 DC로, 입력이 DC고 출력이 DC라는 겁니다. 정류기 같은 입력이 AC고 출력이 DC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게 될 DC에서 AC로 변환한 DC AC 컨버터, 이게 인버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형태로 AC에서 AC로 바꾸는 컨버터가 있습니다. AC 컨버터라 그러는데, 이건 사이클로 컨버터라 그래요. 사이클로 컨버터. 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이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과서에서 크게 다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그런 컨버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주로 다룰 컨버터가 AC/DC 컨버터, 지난 시간에 했던 정유기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할 DC/DC 컨버터,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이제 DC/AC 컨버터, 요 세 가지의 전력 변환 형태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DC/DC 컨버터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거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DC이고 출력이 DC라는 겁니다. DC에서 DC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DC 트랜스포머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트랜스포머라 그러면은 AC 교류가 들어가서 같은 주파수의 교류로 나오는 것이 트랜스포머죠. 변압기. 그래서 교류가 입력이고 교류가 출력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 권선의 비에 의해서 전압의 변환,
전압의 변환과 그 다음에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갈바닉 아이솔레이션, 정기적인 전련을 동시에, 그 이제 정기적인 전련은 세이프티, 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도, 세이프티, 안전이죠, 안전. 어떤 일렉트릭 샥 같은 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1차와 2차를 어떤 갈바닉 아이솔레이션을 얻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AC 트랜스포머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DC-DC 컨버터는 DC 트랜스포머입니다. 기능적으로 보면은 어떤 입력의 DC가 들어가서 다른 크기의 DC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V가 들어가서 12V를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12V가 들어가서 5V를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DC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크기의 DC를 만드는 것이 바로 DC-DC 컨버터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력전자에서는 DC 트랜스포머다, 그렇게 일컫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DC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입력 DC보다 출력 DC가 클 경우도 있고, 입력 DC보다 출력 DC가 작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스텝 다운 컨버터냐 스텝 업 컨버터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출력이 입력보다 작은 경우에는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하고, 출력이 입력보다 큰 경우에는 스텝 업 컨버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DC-DC 컨버터의 시작 하는 날이니까 이제 스텝 다운 컨버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다운 컨버터는 이제 입력 DC와 출력 DC를 비교했을 때 다운이죠, 다운. 그래서 입력 DC보다 출력 DC가 작을 때, 작다는 겁니다. 출력이 입력보다 다운 내려간다. 그래서 입력 DC보다는 출력 DC가 내려가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예를 들어 12V고 출력이 5V, 이런 경우에 스텝 다운 컨버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다운 컨버터에 이제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이제 그 온 오프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내는데, 온을 시키면은 이제 그 입력이 출력에 이제 어떤 전달이 되겠죠. 그다음 오프 시키면은 입력이 출력에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지 않고 있죠, 에너지가. 그래서 온 오프 B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온 되는 B를 K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K가 요 스위치의 그 동작과 관련되는데, 주기죠. T에서가 주기죠. 주기분에 쉽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스위치의 온 되는 시간 T1이죠. 온 시간, 스위치의 온 시간입니다. 근데 한 주기에서 스위치가 온 되는 시간의 B, 이것이 바로 K라고 하고, 이 스위치 온을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스위치 온을 그냥 계속 온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VS가 V0에 다 나타나겠죠. 그죠? VS가 V0 같아지겠죠. 다 온이면은. 근데 다 오프면, 극단적으로 하나도 연결 안 하면은 VS가 V0에 영향을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V0 제로 되겠죠. 그래서 온되는 B 한 주기에 대해서 스위치가 온되는 시간의 B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K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자, V0가 상승할 거다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 온 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 전압이 커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요 구조에서는
출력 전압이 kVs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율 K 곱하기 입력 전압이 바로 출력 전압이 되죠. 그래서 이 K를 이제 전압 이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 스위칭 주파수에 관한 것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컨스탄트 주파수로 스위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베리애블 주파수로 동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컨스탄트로 일정하게 스위칭 주파수를 동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위칭 주파수를 일정하게 하게 되면은 필터를 설계하기가 편리합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주파수의 동작을 시키는 컨버터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특수한 이제 용도로 가변 주파수로도 스위칭을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컨스탄트 프리퀀시 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거고, 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스위칭 주파수예요. 스위칭 주파수. 스위칭 주파수인데 여기 이제 FS라 그러냐. 자, 스위치를 이제 온오프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스위칭 주파수가 일종의 이제 그 온오프를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스위칭 주파수만큼의 어떤 그 노이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칭 주파수에 의한 노이즈가 우리 귀에 일단 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0kHz 이상을 지금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스위칭 주파수를 20kHz 이상으로 하면 좋으냐 하면은 스위칭 그 노이즈가 20kHz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보통 몇 헬즈인가요? 한 20헬즈에서 20kHz 정도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그 범위에 있습니다. 우리 귀가 모든 주파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20kHz 밑에 그 주파수로 위에는 20kHz 밑에는 한 20Hz 정도 그 사이의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kHz가 넘는다든지 어떤 그 또 아주 낮은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위칭 주파수를 일단 우리 귀가 들을 수 없는 가청 주파수 바깥의 스위칭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그 주파수가 바로 이제 20kHz다 그래 볼 수가 있고 20kHz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은 자 20kHz 들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20kHz 들을 수도 있고 또 귀가 좀 이제 둔한 사람은 뭐 한 15kHz 정도로 듣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해서 스위칭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다 50kHz 넘습니다. 50kHz 일반적으로 넘게끔 스위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kHz 같은 거 정도 해버리면은 아무리 귀가 예민한 사람도 들을 수가 없는 주파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PC 안에 바로 이런 DC-DC 컨버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스위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SMPS에서 이제 SMPS는 스위치드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그래요. SMPS에서 스위칭을 여러분 그 PC 안에 있는 스위칭 컨버터에서 스위칭을 계속 일으키지만은 자, 여러분들은 그 스위칭 주파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스위칭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귀는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 팬이라든지 이런 거는 들을 수가 있죠. 팬에서 나오는 노이즈는 뭐 우리가 들을 수가 있으니까 팬 소리는 들릴 수 있어도 PC 안에 있는 SMPS 이제 전원 공급 장치죠. 전원 공급 장치에서 일어나는 스위칭 주파수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그것은 스위칭을 높게 우리가 가청 주파수의 보다 높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바로 이 스텝 다운 컨버터에서 하고 있는 스위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주로 이제 그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스위칭 주파수도 기본적으로 20kHz는 넘도록 보통 이제 마진을 둬 가지고 뭐 50kHz, 100kHz 보통 흔히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200kHz, 300kHz도 하고 있고요. 뭐 500kHz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제 뭐 1MHz 이 정도 해버리면 아예 안 들립니다. 아예 우리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위칭 주파수를 이제 뭐 가청 주파수 이상만 가면 되는데 스위칭 주파수가 뭐 100kHz고 옳다, 1MHz고 옳다. 이것은 조금 더 어떤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죠. 보통은 이제 100kHz를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 주파수입니다. 100kHz 그 내외에 100kHz 좀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만 가면은 일단 가청 주파수 20kHz에서는 확실히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 확실하게 1MHz로 하겠다. 근데 이제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장점도 나타납니다. 장점도 나타나는 반면에 아마 지난 시간에 스위칭 그 스위치 손실에서 이야기할 때에 스위칭 주파수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크게 이제 세 영역으로 나눴어요. 오프 상태의 손실, 그건 0으로 나왔죠. 오프 상태의 손실.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온 상태의 손실. 자, 온 상태의 손실. 도통 손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구간이 바로 이 스위칭 주파수와 관련되는 스위칭 손실입니다. 스위칭 턴온하고 턴오프 할 때 일어나는 그 스위칭 순간 일어나는 손실이 바로 스위칭 손실인데, 바로 그 스위칭 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손실은 스위칭 주파수에 비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스위칭 주파수가 두 배 되면은 뭐 도통 손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고 오프 손실도 변화가 없죠. 거의 뭐 제로라 보면 되니까. 근데 스위칭 주파수와 관련되어 있는 손실은 스위칭 주파수가 두 배가 되면은 두 배가 돼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kHz에 잘 동작하던 이 스위칭 주파수를 예를 들어 1MHz로 올렸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스위칭과 관련되는 손실이 10배가 됩니다. 자, 100kHz를 1MHz로 올려버리면은 스위칭 손실, 스위칭과 관련되는 손실이 10배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손실이 커져 버립니다. 어떨 때 가능하냐? 10배로 올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스위칭 경우에는 10배로 올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전력 변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10배를 높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지로 스위칭 손실을 거의 제로로 하는 기법이 있어요. 제로 볼테이지 스위칭을 한다든지 제로 커런트 스위칭을 해가지고
스위칭 손실 자체를 이제 제로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스위칭 손실 자체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기술들을 이제 도입할 경우에는 스위칭 손실 자체가 그 제로라고 그 가깝기 때문에 10배 올리더라도 사실은 전체적인 손실은 그렇게 그 타격을 받지가 않죠. 그런데 스위칭 손실을 제로로 하는 기법을 쓰더라도 스위칭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할 수 없게 되겠죠. 당연하죠. 적지만은 발생한다는 거죠. 적지만은 발생하는 그 손실이 스위칭 주파수를 10배로 올리면 손실이 10배 증가하기 때문에 그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10배까지 올리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 그 스위칭 주파수는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응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전력 변환 장치의 컨버터의 그 동작을 분석을 해서 이게 스위칭 손실이 큰지 혹은 도통 손실이 작은지, 스위칭 손실이 큰지 작은지 또 분석해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함수로 연결되어 있다. 스위칭 주파수를 올리면은 필터 사이즈는 분명히 줍니다. 필터 사이즈를 줄지요. 그런데 스위칭 손실은 증가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PWM 이제 웨이브 폼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CB율 K를 제어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이제 K를 제어하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PWM 파형 발생하는 거다. 바로 이제 요게 이제 그 앞에서 턴온 타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K가 바로 이제 한 주기에 대한 온 타임의 비, 스위치 온 타임의 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작게 했다가 또 요 조절할 수 있죠. 높이면은 또 K가 막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K가 벌어져가 출력 전압이 증가를 하겠죠. K가 커지니까. 근데 요걸 이제 만약에 이제 적어지게 되면 또 K가 줄 겁니다. 만큼. 그래서 출력 전압이 줄게 되겠죠. 이 K를 제어하는 그 어떤 그 PWM 제너레이터에 대한 파형인데, 자, 요거는 뭐 보통 IC 내에 거의 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컨트롤 IC들이 워낙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내가 공부할 때는 요 PWM 제너레이터를 우리가 뭐 일부러 어떤 그 뭐 오 타이머라든지 이런 걸 해가 막 제작을 하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컨트롤 IC 내에 내장 회로로 장착되어 있다, PWM 제너레이터가. 그래서 이렇게 원리로 그 펄스폭 제어가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고 그냥 쓰면 되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스텝 다운 오퍼레이션 위드 RL 로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텝 다운 컨버터의 이제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 내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과연 스위치가 있는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그 스위치가 그 어떤 그 회로의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두 개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다이오드 스위치, 요거는 트랜지스터 스위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게
자, 스위치가 일단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자, 이게 이제 S2라고 그냥 쉽게 S1이라 합시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스위치가 두 개가 더 붙어 있단 말이죠. S1하고 S2가 있고, 스위치에다가 플러스 뭐 R, L 뭐 이런 그 다음에 소스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위치 하여튼 뭐 두 개가 됐든 한 개가 됐든 스위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R과 L 뭐 C 있어도 좋습니다. 만약에 스위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회로 서킷 시어리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회로와 똑같습니다. 만약 스위치가 없다면은 전력전자 회로는 그 여러분 아날로그 회로에서 봤던 RLC에다가 소스의 회로에다가 플러스 된 게 바로 반도체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력전자 회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딱 보면은 회로 이론에서 RLC하고 소스가 있는 경우에 어떤 뭐 루프 방정식도 세워보고 이래가지고 뭐 라플라스 변화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풀어봤는데 갑자기 스위치가 딱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 혼돈이 와요. 스위치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게 책에도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 사람도 라시드도 이 원리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에. 그래서 내 이야기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스위치라는 것은 온과 오프를 한다는 소자죠. 자, 온 오프를 하는 소자인데 자, 이게 온인지 오프인지 만약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회로를 스위치 간의 회로를 해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온과 오프 상태를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로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위치가 있는 회로를 해석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스위치의 상태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 상태가 온과 오프가 있다 이거죠. 온 아니면 오프인데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스위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둘 다 온인 경우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둘 다 오프인 경우 한 가지 있겠죠. 그 다음 S1이 온이고 S2가 오프인 경우 하나 있죠. 그 다음 S1이 오프고 S2가 온인 경우 자, 이 네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자, 이게 스위치 상태만 탭을 한번 봅시다. 둘 다 온인 경우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자, 둘 다 오프인 경우 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자, S1이 온이고 S2가 오프인 경우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S1이 오프고 자, S2가 온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물리적으로 이제 빼줘야 될 상태가 있습니다. S1과 S2가 온인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온이기 때문에 이게 자잘못에 이 온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쇼트가 된다는 건데, 자, 그럼 VS 양단에 쇼트 시킨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일단 제거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건 세 가지 상태가 있어요. 둘 다 오프인 경우, 그 다음 S1이 온이고 S2가 오프인 경우, S1이 오프고 S2가 온인 경우, 이 세 가지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책에서 해석에서는 이제 둘 다 오프인 구간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연속적인 동작을 할 경우에, 자, 뭐가 연속이냐면은 전류 I가 연속인 경우는 둘 다 오프인 구간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둘 다 오프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려할 부분은 이제 요 두 가지. 자, S1이 ON이고 S2가 오프인 경우를,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이 경우가 바로 모드 1이라고 했죠. 모드 1. 자, S1이 ON이고 S2가 오프인 경우가 바로 모드 1이 되겠고, 자, S2가 오프고 S1이 ON인 경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드 2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되죠? 자, 이 회로에서, 원래 회로에서 스위치 S1이 ON이고 다이오드가 오프인 등가 회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ON인 것은 쇼트 시켜주면 될 거고, 오프인 경우는 오픈 시켜주면 돼요. 자, ON인 경우에는 스위치를 클로즈 시켜주고, 오프인 경우에는 그냥 오픈 시켜주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등가 회로가 나오죠. 스위치가 결정이 되어 버리면은 요 등가 회로를 모드라 그래요. 모드. 여기 이제 여기서는 모드 1과 모드 2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드 1과 모드 2. 자, 여기도 뭐 다이오드인데 사실은 쇼트로 보는 게 맞아요. 보통 이제 쇼트로 놓고 해석하죠. 뭐 책에도 이 다이오드가 이렇게 도통이 되어 있는 게 여러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쇼트입니다. 그럼 모드 1과 모드 2는 우리가 회로 책에서 봤던 바로 그 회로예요. 그 회로는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드 1 구간은 어떤 스위치 상태가 S1이 ON이고 S2가 OF인 상태의 구간에 대해서는 모드 1 등가 회로의 회로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S1이 오프인 구간, 오프이고 S2가 ON인 등가 회로 모드 2에 대해서도 보니까 회로 이론에서 봤던 바로 그 회로예요. 그리고 이 회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풀 수 있다. 해석 가능하다. 그래서 모드 1과 모드 2는 따로 보면 해석 가능한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 방법은 이런 그 스위치 상태로 먼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이제 스위치의 상태의 변화의 추이인데, 한 주기 동안에 모드 1에서 여기서는 이제 I가 연속인 구간에는 모드 1에서 이제 모드 2로 넘어가요. 스위치를 끄면서. 그 다음 모드 2에서 동작을 일으키다가 또 스위치를 켜면은 또 모드 1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한 주기가 구성이 뭐냐 하면은 모드 1과 모드 2로 되어 있고, 모드 1, 모드 2, 모드 1, 모드 2, 모드 1, 모드 2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떤 모드 시퀀스, 모드 순서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모드 1 다음에는 모드 2가 나오고 등가 회로가 나오고, 모드 2 다음엔 모드 1 나오는 그런 순서를 일으킨다는 거죠. 스위치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 기본적인 이제 순서가 정해지면은 등가 회로 나왔고, 그다음 그 등가 회로의 순서가 이렇게 나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드 1의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인덕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인덕터에. 그러면은 인덕터에 이제 모드 1이 말기 상태에서 인덕터에 전류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인덕터의 말기값이 뭐로 쓰이느냐면은 모드 2의 초기값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모드 1에서 모드 2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파이널 좀 말기값, 모드 1의 말기의 그 상태값이 모드 1이 초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초기 값으로. 왜냐하면 모드 2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모드 2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모드 1의 말기 값의 전류를 가지고 모드 2의 초기 값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드 1의
1에서 모드 2로 이렇게 그 체인지를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등가 회로는 바뀌지만은 인덕터에는 전류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말기값이 뭐 2A면 2A 그대로 흐른다는 거죠. 자,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드 2가 해석이 끝나면은 모드 2의 말기값을 또 모드 1의 또 초기값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계속 모드 1 해석하고 모드 2 해석하고 모드 1 해석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이렇게 해석이 하면은 인덕터에는 전류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드 어널리시스라는 겁니다. 모드 어널리시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책이 안 나옵니다. 책이 안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합니다. 모드 해석이라는 것은 모드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자 스위치가 있는 회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다. 그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위치의 상태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회로에 있는 스위치 상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가 따르는 등가 회로가 나옵니다. 등가 회로를 모드라 그래요. 자, 여기서는 모드 1과 모드 2가 나왔죠. 그래서 모드 1과 모드 2 등가 회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등가 회로의 동작 순서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모드 1에서 모드 2, 모드 2에서 모드 1, 또 모드 1, 모드 2, 모드 1, 모드 2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 등가 회로의 순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등가 회로를 풀고 그다음에 요 말기값이 다음 등가 회로의 초기값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등가 회로를 해석을 하고 나서 요 말기값이 또 다음 등가 회로의 초기값으로 집어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가 있는 회로의 인덕터의 전류라든지 커패시터의 전압 등등을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모드 어널리시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력전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DC-DC 컨버터의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에 관련되는 거 DC-DC 컨버터를 해석하는 모두 해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